예수는 알지만 예수를 모르는 당신을 위해 저희가 찾아갑니다. 네 번째 방문 문화신방입니다. 그 음식에 관해서 네. 재밌는 뭐 영화나 책, 뭐 다큐 이런 거 아까 조금 몇 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네. 구체적으로 좀 주제를 잡고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죠. 음식 제가 좋아하니까 음식에 관련된 영화는 웬만하면 다 보는 편인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니까 그걸 좀 이야기하기 쉬운 뭐 영화가 뭐가 있을까, 책이 있을까 하다가 영화가 좋겠다. 그래서 두 편을 좀 우리가 좀 매개체로 해서 그 영화 내용을 얘기하진 않지만 네네. 거기 어떤 장면이나 대사를 통해서 좀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해피 브레드.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긴가요? 여기 있습니다. 네, 일본 영화죠. 네네네. 그리고 또 너무나 고전이죠. 바베트의 네. 만찬. 바베트 네. 아니고 바베트. 네, 바베큐 아니고 바베트. 네, 사람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바게트도 아니고 바베큐도 아니고 바베트의 만찬. 사람 이름이었구나. 아니, 사실 해피 브레드는 제가 봤고 바베트 이거는 안 봤어요. 그래서 그냥 줄거리만 제가 그렇죠. 막 검색해봤거든요. 너무 오래된 영화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베트의 만찬은 87년도. 아 저보다 어른이시네요. 네, 선배님이시네요. 1987년도. 태어났을 때네. 네, 그것도 덴마크 영화예요. 아우 덴마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96년도에 개봉했으니까 10년 뒤에 개봉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래도 오래된 영화죠. 그러니까 음식 영화 이렇게 치면 나오더라고요. 네. 간간히. 근데 뭐가 떠오르지 않아? 바베트의 만찬하면 딱 뭐가 떠오르지 않아? 그 제목에서? 최후에만. 그렇죠. 거의 그게 이제 메타포처럼 되어 있고 그냥 아예 흔히 말하는 이거 기독교 영화예요? 물어볼 정도로 그냥 이거 계속 기독교 영화 뭐 봐야 돼요 할 때?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성경 구절 나오고 뭐야? 찬송가 나와요. 아 정말요? 그 시대 자체가 이거 1800년대 시대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덴마크는 개신교 종교 개혁의 어떤 굉장히 청교도적인 그런 이제 마을 그런 이제 목회자 집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거의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아니 사실 이거 해피 브레드를 좀 먼저 얘기해 보자면 이게 진짜로 그 남편이 막 빵 굽잖아요. 그렇지. 빵 굽는데 막 냄새 나는 것 같고. 내가 아는 누군가 두 명을 섞어놓은 얼굴이야. 얘기할 순 없지만. 그리고 그 아내가 이제 커피 핸드드립 해서. 그치. 그 냄새랑 이런 게 다 막 약간 풍기는 느낌? 그렇지. 풍경도 너무 좋고. 오, 그리고 여기가 앞이 호수가 보이고 막 강인지 너무 호수인지 예뻐. 어쨌든 뭐 그렇지. 이렇게 예쁜 마을이 있어?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카페 운영하면 나도 저기서 운영하고 싶다. 그렇지. 100% 망하겠지만. 돈 지지를 못 벌. 그 둘은 돈이 많나 봐요. 자본금이. 어떻게 안 망하지? 자기 땅이 있고 자기 땅인가? 집이고 빵 배고프면 빵 해서 먹고. 대단한데? 네, 어쨌든 부자였구나. 장사가 잘 되잖아요. 아무튼 좀 향기로운 영화? 향기가 전해지는? 맛있는 그렇죠. 냄새가 전해지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것도 2012년도에 개봉을 했는데 그걸 그 당시에 보면서 거의 그때 봤거든요. 그래요? 어떤 내 어떤 전원 생활의 뽐부가 그걸로 시작된 거지. 여기서 오셨구나. 그렇죠. 왜냐면 또 내가 또 빵하고 커피 덕후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저건 완전히 빵을 구우면서 커피를 팔아. 저건 난데? 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면서 김디님 미래에 살고 싶은 그 모습. 가자 저런데 막 그랬는데 네. 이번에 이걸 하면서 다시 봤어요. 근데 예전만큼의 감동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게 거의 처음이었고 막 근데 지금은 그 리틀 포레스트도 있고 많죠. 너무나 너무 재밌고 잘 만든 영화들이 맞아요, 많으니까 맞아요. 보면서 내가 좀 유치하네. 그래서 뭐 약간 뭐 맨날 밥은 안 먹고 빵만 먹어 막 이렇게 하고 약간 근데 여전히 저 영화 보면서 저도 그러니까 저는 저기서 못 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난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한 2달 정도는 뭐 진짜 길면 2년 정도는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생 못 살 것 같고 근데 그건 부러웠어요. 직접 뭔가 흙을 밟고 재배하고 그 농작물을 사러 가고 그치. 그 다자녀 그 부부가 키운 거 팔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 막 하는데 되게 싱싱해 보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은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뒤에 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아까 음식이라는 것은 식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고 식재료는 대부분 땅에서 나거나 어떤 원재료에서 그걸 취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 모든 과정을 이제 알고 요리를 하는 거고 음식을 먹는 것과 모르고 이제 완제품 배달 음식이나 포장 반조리 제품은 그걸 모르거든요. 모르죠. 내가 요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 근데 최소한 요리를 할 때는 내가 식재료를 사긴 하잖아. 그렇죠. 시장을 가서 사든지 마트에 가서 사든지 그 식재료를 사다가 다듬어서 이런 음식으로 탈바꿈 하는 거 완전 다른 게 되잖아. 완전 다르죠. 이거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엄청난
변화예요. 그 원재료의 모습이 완전 변형돼서 자기를 희생해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공급하는 에너지원이 된다는 거. 어머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먹고 에너지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원은 전부 다 그 살아있는 생명체가 식물이든 동물이든 죽어서 다른 사람의 에너지원으로 되는 게 음식이 가지고 있는 원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물이든 동물이 그 죽어서 내게 생명을 준다라는 것은 식재료를 내가 요리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그냥 완제품으로 용기에 담겨 있는 사람들 그걸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거는 그 의미를 접하는 게 다르지. 나 왜 갑자기 찬양 떠오르지? 하늘에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갑자기 나만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제발 공감해 주세요. 근데 약간 좀 관점이 다른 아니 근데 뭔가 찬양인 것 같은데. 죽어서 생명을 주는 그렇죠, 그게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 그런 게 청관아 목사님 또 좋아하겠네. 또 아유, 청관 목사님 나와주세요. 듣고 있나 관웅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또 식재료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식재료가 어떻게 재배된 관심을 갖게 되죠. 그 전 단계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로망이 내가 식재료를 재배해서 내가 재배한 식재료를 가지고 내가 농사를 져서 그걸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다? 이거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내가 소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컴퓨터 모든 과정을 내가 소화할 수 없잖아. 없죠. 반도체 만들어서 이거 못해. 못하죠. 절대 못하죠. 옷은 옷도 막 어렵잖아. 그거 실 어떻게 짜? 음식은 그나마 모든 음식은 다 할 수는 없어도 내가 뭐라도 하나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좀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그런 부분,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말 농장 가서 뭐 하는 것 때 노동이 힘들지만 노동의 기쁨을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모든 과정을 내가 관여해서 해서 완제품을 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그 기쁨이 성취감이 완전 다르지. 맞아. 저 어떤 다큐에서 봤는데 그 호주에 사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사냥을 해봐야 된다. 좀 그 얘기랑 뭔가 일맥상통하게 그래 맞아. 직접 재배해서 먹는 뭔가 그런 것들. 그렇죠. 이제 돼지고기 먹으려면 돼지를 직접 잡아. 사실은 그러니까 잡아보지 않고서 이 음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 수 없다. 난 돼지 잡아봤거든. 군대에서. 뜨악. 그래가지고 그때는 희한해. 우리 때만 해도 군대에서 돼지를 잡나? 잡죠. 왜냐하면 돼지를 사와서 잡죠. 왜냐하면 그 부대 전체 회식을 이제 할 때가 있어. 훈련 끝나고 그러면 돼지를 잡으러 가요. 그러면 도살장이 있잖아. 도살장에 맡기면 되지. 굳이? 그 이상한 우리 때는 인사계라고 행보관 이상한 그 간부들이 있어가지고 돼지를 사와서 직접 우리 보고 잡으래, 죽이래. 한마로 여기를 정수리를 정확히 때려야 죽이는데 살아 움직이는데 그걸 어떻게 때려? 못 때리죠. 나 아주 그 트라우마가 있어. 진짜 진짜 좀 트라우마 있었지만 돼지고기를 안 먹진 않았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근데 그 영향이 베지테리언으로 가는 뭔가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요? 없어요. 그건 없었어. 죄송합니다. 그건 없었는데 어쨌든 끔찍하죠. 그쵸. 그렇고 사실 제 고향이 전라남도 순천인데 뭐 정확한 고향은 순천 아니지만 얼굴 자랑하지 말라 순천. 네. 원래 고향 서울입니다. 네. 아무튼 이제 초중고를 전라도에서 보냈는데 이제 사실 제가 주택을 살았었거든요. 그러면 단독주택? 네, 단독주택. 그래서 이제 그 마루를 딱 문 열고 딱 나와 마루가 나오고 마당이 딱 보이는데 그 마당에는 이제 뭐 석류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포도나무. 네. 근데 석류나무도 이제 거의 새들이 다 먹고 포도도 거의 벌레가 다 먹어요. 근데 이제 몇 알 우리한테 인간에게 몇 개 남겨주거든요, 벌레들이. 그거 따서 먹고 약간 그런 게 뭔가 당연했는데 제가 지금 빌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란다조차 없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뭔가 그걸 재배한다? 꿈도 못 꿔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게 좀 많이 발전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때까지 그때만 해도 이제 서울 살았지만 그 살았던 그 동네에서도 뭐 약간 완전 중심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대추나무에 대추도 따먹고 사루비아 꽃에서 꿀도 빨아먹고. 사루비아. 같은 세대? 이렇게 서울에서도 그랬어. 우리 때도 그런 게 다 있었어.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이제 되지 않는 것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주말 농장을 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 농장도 가고 막 땀 흘려서 일하는 그 보람을
일부러라도 찾으려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좀 흙이 그리워서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흙도 그리고 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에게 그 교육이 되게 중요하고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좀 저는 그 책에서도 좀 보면서도 아 이걸 해보고 싶다 했는데 잘 못했지만 어쨌든 아이들과 함께 장 보고 음식을 같이 해먹는 거. 근데 서양은 애들이랑 음식 같이 해먹고 같이 장 보고 되게 좋고. 그러니까 저도 뭐 꼭 짐꾼으로 아니더라도 웬만하면 아내나 이렇게 또 애들이랑 같이 좀 마트 가기를 좀 원하는 게 애들이 식재료를 눈으로 보잖아. 아 당근이 이렇게 생겼구나. 엄마가 해준 시금치 국만 보는 게 아니라 시금치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관계 모든 것들은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관계를 맺어서 이것들이 죽어서 내게 와서 이게 모든 관계가 연결돼 있는 거잖아. 소통, 연결. 식재료와 소통해야 돼. 그러면서 시금치야, 네가 죽어서 내게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거기까지는 너무 멀리 갔고.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것이 연결돼서 관계를 통해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간다. 소통과 관계없이 생명이 있는 그런 것이 끊어진 거는 생명력이 없다. 뭐 단지 내게 어떤 것들이 뭔가를 편법적으로 주긴 하지만 그거는 진짜 그 사람에게 생명력을 불어일으키지 않는. 그러니까 그 육체, 음식과 육체가 어떻게 조화롭게 이어지는지 그걸 인식하게 하고 이제 거기서 또 농사를 또 주말에 하면 더 좋죠. 그래서 스스로 식재료를 고를 수 있는 이런 거는 나도 가끔 그런 교육을 못 받아서 아내가 심부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양파를 뭐 사와 양배추 뭐 사는데 어떤 게 처음에는 어떤 게 좋은 양배추인지 그쵸. 뭐 식재료도 내가 어떤 게 좋은지 골라봐야도 알아야 고르는데 맞아요. 썩은 거 가져올 수도 있고 막 수박도 그러잖아. 두드려보는 맞아. 그때 있어야죠. 우리 아내가 우리 큰아들한테 가서 뭐 그때 양배추를 사오라고 했는데 양상추를 사오라고 했는데 양배추를 사왔던 것 같아. 뭐 그래 양배추인지 그쵸. 양상추인지 써있긴 하지만 잘 모르니까 맞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어릴 때부터 하게 되면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도 있겠죠. 맞아요. 저도 알죠. 나중에 아이 낳으면 좀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같이 요리도 하고 막 진짜 주말 농장도 가보고 막 감자도 캐보고 막 꼭 그렇게 이런 하기를 체험이- 바라요. 아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기대하고 꼭 빨리 낳으십시오. 예,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직접 재배하면은 약간 그 계절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렇지. 제철 음식들 이런 게 좀 있어서 그 요즘은 근데 좀 비닐하우스 때문인가? 그치. 그 제철 음식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제철 음식이라는 개념이 이제 좀 무색해졌죠. 왜냐면 그 사계절이 다 나오고 뭐 딸기도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철 음식 그게 좀 없어진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음식은 계절이다. 첫 번째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 왜냐면 계절에 따라서 음식이 먹는 음식이 달라지고 음식이 달라진다는 건 뭐겠어요? 계절에 따라서 식재료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절에 따라서 나오는 식물이 다르고 과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맞춰서 음식을 해 먹잖아.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계절을 더 잘 느낄 수 있어. 계절하면 우리가 지금은 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어떤 이런 걸로만 느끼는데 음식으로도 계절을 느낄 수 있다. 봄이 왔구나. 그쵸. 봄이 오면 와 여름이 왔구나. 여름이면 수박을 먹어야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계절을 느끼는 것도 항상 옷이나 이런 걸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도 계절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그 계절을 우리가 향유할 수 있잖아. 맞아. 아 겨울 추워가 아니라 추우니까 이 코트 사야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의식주에서 의도 그렇게 있지만 그쵸. 내가 겨울을 옷을 통해서 느끼는 거잖아. 그죠. 겨울은 근데 사실 전기장판에서 귤 까먹는. 신상품처럼. 그래서 근데 음식을 통해서도 겨울이 왔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 별로 와 겨울이 왔으니까 이 음식 먹을 수 있는 이런 사람 많이는 없어요 주변에. 있죠. 있긴 있죠. 있긴 있지만 그 많이는 사람 없죠. 그 사람들은 겨울을 또 어떤 사람이 못 누리고 있는 겨울에 대한 감각과 느낌이 또 있는 거지.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붕어빵. 그래서 리틀 폴스 얘기지만 그 새끼랑 맞아. 그러니까 여름 음식은 되게 푸르러. 맞아. 겨울 음식은 또 하얀 게 많아. 꽃감. 그 감을 말리죠? 네네. 거기에 겨울에 막 이렇게 맞아. 꽃감 하얀색 그게 하얀색으로. 그 뭐죠 그게? 그 약간. 분이 생기잖아. 맞아요. 겨울에 꽃감 먹잖아요. 맞아요. 쟁여놓고 하얀 겨울과 너무나 그 자연의 원리예요. 아름다워. 섭리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자연의 색을 느낄 수 있고. 아까 음식은 미적 감각도 늘린다니까. 음식을 통해서 계절을 알게 되는. 계절을 먹는 거죠. 계절을 누리는 먹는다. 거. 어머 명대사 또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음식은 계절이다. 우리는 계절을 먹고. 그래서 그 해피 브레드에서도 보면 여기서도 그런- 사계절이 좀 그런 나오죠. 그런 게 나오죠. 그런 게 보면서 그 계절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식재료를 가지고 빵을 또 만들잖아요.
감자는 감자빵. 맞아. 무슨 빵. 거기 빵 너무 먹고 싶어. 아무튼 이 해피해피 브레드에서는 이제 음식도 너무 재밌고 맛있게 보이지만 약간 유쾌하고 즐거운 이웃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 공동체를 또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여기 이 유쾌한 이웃들뿐만 아니라 이제 3명의 이제 여행객들이 여행객이 이제 중요한. 오죠. 이제 네. 고객들이 오죠. 그래서 스토리를 가지고 네, 이야기를 네. 가지고 오죠. 거기서 이제 약간 상처받은 여행객들이 주로 오는데 맞아. 그 중에서 이제 한 소녀가 이제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이제 그 스프를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호박 스프. 단호박 스프였나요? 단호박 스프. 맞아요. 엄청 좋아해죠. 단호박. 네, 알겠습니다. 뭔가 단호박 스프를 해와야 될 것 같은. 그래가지고 그걸 어저께 볼 때 그 장면 볼 때 우리 딸이 학교에서 돌아왔어. 아이고. 가지고 야 네가 나하고 같이 저기 둘이 살면서 엄마가 해준 단호박 스프 했더니 우리 나 단호박 싫어. 단호박이네요. 단호박으로 얘기해. 나는 너랑 나랑 안 맞는다. 뭐 네네. 이렇게 아내분 듣고 계실 거예요. 이제 단호박 스프 좋아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니 지금도 해줘가지고 아침에도 먹었습니다. 뭐야, 뭐 사랑꾼이야, 뭐야 이 부부. 이러고. 근데 뭔가 그런 단호박 스프, 그러니까 뭔가 어릴 때 먹었던 그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 또 얘기하면 음식은 기억이다. 계절에 이어서 또 아까 라면 기억. 얘기했잖아요. 네. 안 좋은 기억이든 좋은 기억이든 음식을 통해서 기억이 남아요. 이게 또 오래가. 맞아요. 그리고 음식은 몸이 섭취하는 거니까 몸에 남는 기억은 정말 오래 가거든요. 몸에 상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상흔이 남느냐, 안 좋은 상흔이 남느냐.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면에 대한 좀 약간 슬픈 안 좋은 상흔이잖아요. 네네. 슬픈 근데 이거 기억이죠. 오래 가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20살인데. 그렇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혼자 라면 안 먹잖아. 안 먹죠. 절대 안 그렇죠. 먹죠.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와의 사랑이 추억으로 담겨서 단호박 스프에 이제 맺어져 있고, 그래서 이 친구는 단호박 스프를 안 먹으려고 하지. 엄마 생각나니까. 엄마 자기 떠났거든. 이혼해서. 근데 결국은 반대로 그 단호박 스프로 이제 그 해피해피 브레드의 그 마니인가? 마니라니까 마니 카페 그 여사장님이 끓여준 단호박 스프로 치유되죠. 그러면서 맞아, 아빠랑 그러면서 이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만든 거랑 다르네. 새로운 다르지. 기억이 그렇죠. 생기네요. 그러면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왜냐하면 엄마가 없이 새로운 단호박 스프가 또 엄마와 아빠와 그 딸의 새로운 삶의 가정의 관계를 이어주는. 맞아. 그래서 그걸 먹고 둘이 손잡고 손잡고 딸이 손을 내밀죠. 딸이 아빠한테 손을 내밀어. 새로운 기억, 그리고 좋은 집으로 기억으로 돌아가죠. 바뀌었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음식은 결국 기억이면서 추억이면서 관계를 형성하게 해줘.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3화 때 맨 마지막 장면 나이 아저씨에서 아이유가 밥 한 번 살게요. 결국 밥으로 이어지는 이 식탁 교제. 식탁 교제로. 그럼요. 음식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관계 맺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계를 얘기해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1차원적이고 쉬운 그 연결점이 음식이거든. 같이 밥 먹는 거죠. 맞아. 우리도 문화신방이 오늘 하기 전에 같이 밥 먹었잖아. 오늘 봄에 어울리는 네, 그렇죠. 비빔밥을 먹었죠. 그렇죠. 이 봄에 나무들을 잘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따뜻한 봄에 맞는. 최고야. 그렇죠. 이 비빔밥 비빔밥. 건강하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기억이 있었다면 또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평생 빵을 안 먹었던 할머니, 이 노부부가 이제 그치. 나오는데 할머니가 콩빵을 아주 야무지게 그렇지. 막 엄청. 딱 빼자마자 김이 확 올라오면서 확 야무지게 드시는 장면을 하면서 맞아요. 사람은 이제 변한다 이런 그치. 것들에 대해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그 기억 조금 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이거 넘어가고 싶은데 결국은 그 음식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그 좋은 추억 남겨주는 거. 리틀 포레스트 그 엄마가 만드는 그 음식 그 몸에 새겨주니까 그거 그쵸. 만들어 먹잖아. 맞아, 추억이 맞아. 생각나. 그러니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음식으로 남는 그 추억이 그래서 그게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왜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해주신 그 어머니만의 된장국.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할머니랑 어린 시절 오래 살았거든요. 그 할머니가 해준 수제비를 잊을 수가 없어. 그 수제비집만 있으면 들어가서 먹는데 그 맛이 아니야. 안 나. 근데 그 맛이 날 리가 없어요. 그 맛을 기억하지도 못해요. 왜냐면 내가 6살, 5살 때 먹었던 맛이 기억나요. 느낌이 있는 거죠. 사실은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어.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그때 그 분위기와 뭔가 맞아떨어지는 어떤 장소나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되면
내 어떠한 그 모든 것들이 상기되면서 현상 그 되는 그 라따뚜이에서 나오는 거잖아. 라따뚜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 라따뚜이 막 그 비평가가 안 봐가지고. 그 비평가가 막 하다가 그 비평가 먹어서 자기가 어릴 때 먹었던 그 음식 맛이 나면서 막 펼쳐지면서 미미가 이렇게 막 펼쳐지면서 그게 최고의 음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뭐예요? 그 아메리칸 셰프도 그런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 그 음식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과거 잃어버렸던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연결시켜주는 과거를 현재로 가지고 오는 그게 이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마르셀 프루스트의 그 책에도 나오는 그 얘기 상기. 네. 음식이 왜냐면 음식은 우리가 매일 먹는 거기 때문에 그 음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주고 그것이 나중에 또 그거를 살아가게 하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살아가는 동기부여, 삶의 의미를 주는 살아가는 생명력을 불러 넣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그 할머니를 통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노부부가 원래 죽으러 간 거였잖아. 맞아요. 생을 마감하려고. 네, 마감하려고 갔는데 한 번도 빵을 먹어보지 않은 할머니였는데 그 생전 처음 그 콩빵을 먹으면서 이 얘기하잖아. 나 내일도 이 빵 먹고 싶어요. 맞아. 할머니가 그렇게 말해요. 오늘 죽으려고 했는데 내일 이 빵을 먹고 싶어서 살고 싶다는 거잖아. 내일 하루도. 맞아. 삶에 대한 의지. 그때 할아버지가 충격받잖아요. 충격받죠. 그래서 거기에 더 머무르지. 그러니까 음식은 진짜 육적인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그 음식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을 잘 표현한 그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이런 또 기억, 추억, 이 요리가 맞아요. 그런 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삶을. 그렇죠. 그 우린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 어머, 이것도 먹네 우리는. 그렇지. 다 먹는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음식이 그 추억으로 만들어주는 그거에 됐을 때 그 몸에 각인된 거기 때문에 이 생생함이 장난이 아니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먹는 게 맞네요. 기억도 먹고 나이도 먹고. 그럼 다 먹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요. 먹고 먹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중요했구나. 얼마나 잘 먹어야 돼. 건강한 거 건강한 그래. 먹는 거에 먹는 거 뭐 중요해? 먹는 게 중요하지. 먹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객들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노부부랑 또 막 파티도 하고 주변 그렇지. 인물들이랑 이웃들이랑 막 정성스럽게 빵과 커피 막 요리도 대접해주고 막 그런 게 뭔가 진짜 행복해 보여요. 같이 막 춤도 추고 막 그치. 이런 모습들이 진짜 너무 뭔가 그 장면들이 다 행복한 장면인 것 같아요. 나중에 막 그 음식으로 하나가 돼서 예전에 거기서 이제 이 주인공이 그 할아버지한테 자기가 꼼빠뇽이라는 그 단어에서 이제 너무 좋아서 이 빵을 만들게 됐다. 꼼빠뇽이라는 그 이제 프랑스어인데 동반자라는 뜻이고 거기서 나오지만 동반자. 그러니까 음식은 내가 요리해서 나 먹지만 대부분 음식은 남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음식은 굉장히 이타적인 요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이타적인 행위예요. 맞아요. 사실 저를 위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먹는데 그렇지. 누군가를 할 때는 되게 정성을 많이 쏟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맛있게 먹어주면 너무 기쁘고. 너무 기쁘죠. 내가 막 1시간, 2시간 해가지고 막 요리를 막 식재료 사 다듬고 막 했는데 먹는 거는 막 30분도 안 걸려. 맞아요. 그런데도 맛있게 먹어주면 너무 기뻐. 맞아. 만족감이 또 해주고 엄청 싶어.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이타적인 어떤 행위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결국 내가 음식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왜 혼자 음식을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렇게 먹는 사람도 있지만 먹을 때는 왠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가끔 나를 위해서 막 엄청나게 하지만 왜 음식은 함께 뭔가를 나누는 그러니까 꼼빠뇽이라는 그 말이 동반자, 가족. 그 음식 그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탁 교제, 밥상 공동체 맞아.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음식은 사람들과의 그 유대 인식, 관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 삼화사화가 너무 잘 배치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또 배치가 또 돼버렸네. 그래서 그 정인회에서 다 음식 먹잖아. 왜 그쵸. 정인회가 음식점이에요? 술집이자 음식점. 맞아요. 거기서 다 맞아요. 유대감을 갖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어딘가에 유대감을 갖는 장면들을 다 음식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밥 한번 먹자. 인사죠. 그래서 회식 문화가 사라진 게 좀 아쉬웠긴 해. 근데 회식이 회식답게 안 하고 유대관계가 아니라 그쵸. 그냥 강요하니까 먹어라, 문제가 마셔라, 되지만. 이거라서. 그래서 원래 옛부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를 한 거야. 애찬이 중요하죠. 애찬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제 교회마다 네. 식사를 없애고 있어요.
그래서 아 뭐 코로나가 아니었을 코로나 때도요? 아니었어. 왜냐면 이게 하나의 형식이 돼 버려 가지고. 애찬 되게 중요한데. 형식. 근데 진짜 애찬식으로 식사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의무적으로 뭔가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그 거지. 일로 이거 상징적인 어떠한 메타포가 음식이죠. 그쵸.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건 너와 나와 연결된 동반자라는 뜻이야. 우리가 친한 사람이랑 밥 먹지 모르는 사람이랑 밥 잘 안 먹잖아. 왜냐면 밥 먹을 때는 내 모든 걸 좀 이렇게 가식 없이 보여줘야 되는데 밥 먹을 때 처음에 소개팅 해가지고 짜장면 먹으러 못 가잖아요. 커피가 낫죠. 국밥 먹으러 못 가잖아. 아이 국밥 못 먹죠. 아이, 국밥은 이렇게 막 그러니까 뚝배기로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국밥 먹고 이런 거 먹는다는 건 정말 친밀한 사람인데 정말 그런 사람하고만 먹는. 그러니까 밥은 식사는 아무하고나 먹는 게 아니라 친밀한 사람하고만 먹는 거예요. 맞아. 사실 그 영화에서도 빵을 이렇게 대부분의 등장인물들 다 뚝 떼어서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주는 그 장면들이 다 성찬이야. 나오더라고요. 성찬.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모든 그 이렇게 나눠 먹는 그 장면들이 다 행복해 보이고 이웃들하고 나누고 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막 이 모든 게 그렇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에 냉장고가 없을 때는 음식을 만들면 다 상하니까 나눠줬다고. 맞아. 근데 지금은 냉동실에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머니들은 냉동실이 만능이야. 뭐든지 얼려놓으면 몇 년 지나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 다 올려. 꼭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놔서 뭔지도 몰라. 어. 나중에 다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는 이제 냉장고를 없애는 거. 냉장고를 없애는 운동을 하는 한국인 어떤 그런 건데 냉장고를 없애고 옛날 방식으로 음식을 보관하고 그만큼 만들고 남으면 나눠주고 이게 이제 좀 더 그렇게 되는 부분들. 저희도 이게 재밌는 게 사람이 또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 옆집에 저희보다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사세요. 근데 간혹 이제 주말 농장이나 어디서 이렇게 해오신 걸 우리한테 줘. 아 진짜요? 오 뭐야? 재료를. 대박이다. 그럼 우리도 이제 뭔가를 또 갖다 그쵸, 드리고 그쵸. 갖다 주고 이렇게 또 되면서 또 맞아. 뭔가 서로 나누고. 우리가 먹는 걸 나눌 때 좀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뭐 갑자기 옆에서 공기청정기를 사다 줘. 막 부담되지. 그럼 나는 뭘 사다 줘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하나도 문제. 음식은 작은 거라도 감동이 좀 있잖아. 맞아요. 정성이 들어가니까. 야, 이분들이 저거를 농사진 거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 또 우리가 또 요리를 간단하게 해줬어도 김치전을 했어도 이 사람의 김치전을 하기 위해서 밀가루를 하고 뭐 하고 그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 정성이 들어간 거니까 음식을 선물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또 다른 의미에서. 맞아요. 근데 요즘은 음식을 선물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막 이게 뭘 줄 알고 막 이런 게 좀 그럴까봐. 뭘 타가지고. 뭘 그럴까봐 좀 그렇고. 누가 나에게 얼그레이를 타서 주면 나는 이제 그러니까요. 알러지 때문에 알러지 있으셔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도 작년에 김치를 받았었는데 한 통을 이제 그걸 다 먹었어요. 그 권사님께 제가 아버지가 저한테 또 그때 마침 또 참외를 보내주셔가지고 참외를 또 좀 드렸는데 되게 괜시리 뿌듯해지더라고요. 그렇지, 서로 그렇지. 좀 이어진 그렇지. 느낌이 좀 들고. 그러니까 음식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좀 큰 뭐 비용이 크지 않지만 굉장히 사람들에게 만족감과 기쁨을 주는 그런 것일 수 있겠죠. 음식은 이제 왜냐하면 음식을 준다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넌 나의 꼼빠뇽이야 하는 것 같거든요. 꼼빠뇽이야. 동반자야. 너무 러블리한데. 우리 여기 이웃집에 살지만 당신은 그냥 모르는 남남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이웃 사촌이야. 이웃이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구나. 사실 좀 성경에서 이렇게 봐도 되게 식탁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치. 그리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이랑 뭔가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되게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우리도 뭐 하면 밥은 먹자 이러잖아. 근데 진짜 안 친한 사람은 밥 안 먹어. 말만 그러고. 말만 안 부죠. 친한 사람들은 밥 먹죠. 네. 아니 그쵸. 날짜를 잡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게 하거든. 그 기념하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그 만찬과 식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지를 얘기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마을이죠. 근데 굉장히 아까 말했던 그 청교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고지식하고 그런 뭔가 즐기고 누리는 거를 죄악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음식도 엄청 막 그냥 맨날 먹는 음식만 먹고 옷도 수수하게 입고 거기에 이제 그 목사님의 두 자녀가 나오는데 거기 주인공이 할머니들이 됐는데 결혼도 안 하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다 차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는 이렇게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완전 분들도 금욕적인 삶이네요. 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모두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그런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없었을 때 거기 바베트라는 이제 사람이 드디어 등장하는 이 바베트. 그렇죠. 이제 프랑스의 어떤
인류 셰프였어. 근데 몰랐지. 근데 그 전쟁이 나가지고 가족들을 다 잃고 이쪽으로 이제 어떻게 연결된 이 여기 그 두 분의 두 분의 자매들 주로 들어오는 우린 돈이 없어 당신을 하녀로 못 쓴다. 나 괜찮다 돈 안 받아. 14년간을 그냥 거기서 하녀 역할을 해요. 네, 하녀 역할을 해요. 근데 자기가 뛰어난 셰프인 거를 말 안 해. 그냥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는데 그냥 음식도 이렇게 해. 그럼 가르쳐준 대로 하는데 맛이 다르지. 그 대접받는 사람들이 맛이 막 달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아는 지인이 이 사람을 위해서 계속 복권을 사는데 이거 스포일러 괜찮겠죠? 그럼요. 복권 1등이 당첨돼요. 그래가지고 프랑스로 이제 돌아가기로 이제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돌아가기 전에 여기 마을 주민과 두 분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게 돼. 그래서 바베트의 만찬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목이.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그 아버지가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셨는데 태어나신 지 100년 되는 돌아가셨는데 100년 되는 그 기념일이에요. 그날 동네 사람들 이제 모이고 또 이제 지역에 있는 어떤 장군과 어떤 좀 높으신 분도 그 친한 사람도 오고 이분이 이제 탁.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식재료가 다 공수해 오는데 장난이 아니야 막 거북이 있고 막 놀래. 저런 죄악들 막 기도해요. 저걸 먹어도 됩니까? 먹어도 뭐 됩니까? 악한 뭐 프랑스에서 막 저 진짜 와인이냐고 막 피 뭐 이렇게 안 좋은 거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기 전에 저 사람의 어떤 그 선의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기도해. 우리 혀를 굳게 하소서. 진짜 금욕적인. 맛을 못 느끼게 그냥 이렇게 하자고 이제 했는데 사람들이 근데 첫 맛을 먹자. 근데 그 전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람들이 서로 강박해. 서로 막 싸우고 너 옛날에 나한테 뭐 이랬지 늙을수록 막 이런. 그리고 막 예배가 예배대로 안 드려지는데 거기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점점 변하죠. 맛있거든. 맛있거든요. 분위기가 프랑스 인류 요리사인데.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것도 하나가 돼. 용서해주고 막. 그러면서 그 기념하는 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기념하라. 그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은 그 네네네. 이유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찬과 예찬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그린 거죠. 한 사람이 자신의 최고의 재능과 근데 이 사람이 그 받은 복권의 돈을 다 써요. 이 요리에. 하긴 뭐 직배송하고 이렇게 오니까. 최고의 음식이죠. 최고의 정찬으로 완전히. 그 사람도 그런 걸 먹어본 적도 없어. 그 장군이 먹는 걸 따라해. 그 사람은 그 맛을 알아. 아니 이런 최고의 와인인데 사람들은 이거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맛있게 이게 차로운 맛인데 이러면서 막 따라하면서 하면서 그걸 아는 사람,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그걸 진짜 놀랍게 즐기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 사람도 이제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그걸 먹고 우물가에 나가서 서로 손을 잡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음식이 주는 기쁨, 즐거움, 분위기 막 음악을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쵸. 나중에 그 돈을 다 썼다고 하니까 그 자매님들이 그 할머니들이 왜 다탕진이 자기는 프랑스로 안 돌아갈 거다. 가봤자 가족도 없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돈을 썼지만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그 대사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죠? 뭐 어디 있죠? 그 어쨌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는 가난하지 않아요. 예술관 가난하지 않나요? 가난하지 않다. 일반 상식이? 돈은 없지만, 그러니까 예술가는 자기가 이 사람들 너무나 만족하고 기뻐해준 그 모습으로 만족. 아까 전에 내가 요리를 했는데 맛있게 먹어주면 행복해. 그게 예술가라는 거죠. 예술가는 돈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자기 있는 모든 돈을 써서 자기의 있는 모든 재능과 자기의 모든 돈을 써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들을 자기는 음식이 예술이니까 예술가로서 했고 그 사람들이 기쁨과 만족감 얻는 걸 보는 게 그게 자기의 대가죠. 그러면서 예술가는 결국 가난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명대사를 날리시네. 그렇죠. 한마디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네. 그럼요. 진정한 예술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결국 육적인 공급만이 아니라 내적인 공급을 해준 거잖아요. 그 모두를 메말랐던 행복하게 그리고 그 갈등들이 다 풀어지고 그 메말랐던 사람들에게 그 맛의 즐거움, 음식의 즐거움, 세상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즐겁게 누리면서 살라고 했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이 막 좋은 것 같지만 메말라 있어. 기쁘지가 않지. 맨날 막 똑같은 옷 입고 막 맨날 똑같은 먹고 먹으면 그렇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뭐를 바라고 원하는가, 어디서 행복과 만족을 찾는가. 사람들이 그
더 소망과 기대감을 갖죠. 그러니까 뭐를 소망해야 돼?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걸 이렇게 맛있는 걸 먹었는데 와 진짜 더 원조를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이런 게 있잖아. 그쵸? 내가 만약에 막 여기서 인도 카레 너무 맛있어. 근데 진짜 인도에서 우리는 뭐 얼마나 맛있을까? 뭐 이런 것처럼 이 즐거움과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만족감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거 가면 그걸 또 소망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쵸. 원래 사람은 더 좋은 걸 맛보면 더 나은 것을 소망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것을 맛보면 더 악한 것을 소망하게 그것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현실에서 그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음식이 그걸 만들어줘. 음식으로 뭔가 그 말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소망하는 것대로 더 소망하게 되는. 그 정말 그렇게 되잖아요, 사실. 그럼요. 음식이란 것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그게 너무 소중한 시간. 그 사람들에게 그게 그 목사님을 기념하고 그 즐겁고 행복함 속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의 그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어주고 그것들이 되는 유인 매개체가 바로 음식이죠. 음식. 아니 80 몇 년도 된 영화가 여전히 대화에 오갈 수 있는 명작이 그런 부분에서 메시지가 분명하니까 분명하네요, 분명 정말. 보는데 쉽지는 않아. 힘들어. 마지막에 그 요리 먹는 장면. 아니 사람들이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 좀 지루하는데 마지막 메시지가 정말 좋았다. 그래서 약간 요런 게 많아서 도대체 무슨 영화일까?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면 1.5배속, 2배속 추천드립니다. 진짜 너무 좋네요. 정말 식탁 교재가 주는 그 아름다움. 그러니까 저도 식탁 교재를 좀 관심 갖고 있고 저희 집이 약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나이 아저씨로 하면 정인애가 됐으면 좋겠다. 뭐 정말 이런 만찬을 줄 수 있는 뭐 거창하진 않아도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소통한다는 건 삶이 공유된다는 건 내 곁을 내어주고 그 사람 곁에 머무는 건데 그것에 집약된 상징적인 어떤 행위가 음식을 함께 먹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 요리를 하고 그것들을 같이 음식을 먹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영양분을 공급받고 삶에 또 새로운 에너지. 그러니까 곡기를 끊는 건 내가 죽겠다는 얘기고 음식을 뭐라도 먹는다는 건 살고자 하는 의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에게 육적으로는 마음 먹으려면 뭘 먹든지 그쵸. 먹을 수 뭘 있는 먹을 수 시에만 있죠. 영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요. 결국 죄로 인해 세상이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는 육적인 영적인 모든 공급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음식이라는 것 안에 그걸 다 담아서 주는 거죠. 단지 음식은 배고프니까 그냥 끼니만 때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채워지는 그 무엇이에요? 왜? 기억이고 그리고 생명이고 나눔이고 행복이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삶의 동기를 부여를 해주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런 음식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게 되는데 모든 창조 원리가 이렇다면 모든 사회도 그렇지 않은가? 모든 사람들이 연결돼서 나와 이 사람이 뭐래 나와 이 사람이 없어진다고 세상이 좋아지는 게 다 연결되어 있어 나에게도 연결된 모든 것들은 유기적으로 다양성 안에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음식을 통해서 얘기되는 거. 솔직히 못 먹는 음식 별로 없거든. 못 먹는 식재료가 거의 없어요. 꽃도 먹고. 그쵸. 어, 꽃도 먹네요. 그냥 그 취향의 호불호의 문제지. 모든 것들은 다 음식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내 영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헛된 사람은 없다.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고. 예, 이게 좀 오늘 좀 크리스찬 우리들이 좀 전해야 될 메시지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떻게 음식을 먹느냐, 그 음식의 의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우리는 요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요리를 해서 주는 통로잖아요. 그 육적인 요리뿐만 아니라 그 모든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사람들을 환대해야 되는 건데 그 환대에 중요한 게 음식이죠. 그래서 기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뭔가 어떤 비즈니스라건 교회가 뭘 하더라도 돈과 상관없이 이런 요식업은 꼭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모이고 음식 먹으면서 싸우는 사람 별로 없어. 음식점에 가면 다들 막 떠들고 웃지. 간혹 이제 얘기하다 싸우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그쵸. 식판 없는 사람들은 있어도. 기분 좋게 왔다가 왔다면? 싸워서 돌아가는 사람이지 처음부터 기분 나쁜데 와서 음식 먹는 사람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쵸. 식당이나 카페 오면 좋아. 왜? 사람들 마음만 사람 와서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 자체가 저도 대화하고. 보면 흐뭇하거든요. 그게 이제 음식이 주는 기쁨이다.
그렇군요. 우리가 크리스천에게 그런 주는 메시지는 그 나를 먹어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급이 되어지는 공급되는 그런 음식이 돼야 된다. 또 요리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요리사가 되는 삶을 그럼요. 모두 다 어른이 되고 모두 다 요리사가 돼야 된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요리사가 된다는 게 주방장 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네, 저도 이제 뭐 오늘 대화를 쭉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좀 굳이 구해보자면 진짜 그 식탁 교제라는 게 이웃의 사랑을 행위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더 관심이 많은 것 같고 누군가를 이렇게 초대해서 정성스럽게 한 끼를 대접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고 그럼, 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뭔가 맛있는 요리, 음악,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뭔가 다정하게 안부 묻는 모든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의 예배가 아닐까. 라면을 끓여주더라도 그쵸. 정성스럽게 라면을 내가 누군가를 끓여주더라도 함께 그걸 끓여서 같이 뭔가를 나누는 거잖아. 저희 남편이 그걸 잘해요. 라면. 그러니까 음식에 뭐가 이렇게 중요한 게 어떤 음식이라도 맞아요. 우리가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서 사람들과 나눈다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이제 어떤 친밀감과 뭔가를 또 좋은 것이 나눠지는 거죠. 연결됐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삶에. 맞아요. 저도 그래서 좀 더 그런 저희 부부가 뭔가 그런 힘과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식탁 교제가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공동체, 그런 이제 크리스찬들이 좀 되면 좋겠다. 네, 오늘의 신방은 좀 어떠셨나요? 약간 소감을 갑작스럽게 물어보세요. 네, 갑자기 이제 우리 끝나고 좀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고 싶네요. 근데 저는 항상 이런 걸 했을 때 늘 떠올려지는 한 장면이 있어요, 영화에. 뭐죠? 저 이제 섹스 앤더 시티라는 그거 이제 거기 이제 드라마에 있는데 그 말고 극장판이 이제 있어요. 첫 번째 극장판의 맨 마지막 장면. 맨 마지막 장면이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식당에서 네. 정말 한박 웃음을 지면서 음식을 뭐 진짜 맛있게 먹으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음악이 쫙 나오는데 그러면서 저게 진짜 살아가는 의미고 행복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딱 그 장면을 보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뭐 사역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고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정말 친밀한 내 친구들과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에 어우러지는 그 흥을 북돋우는 음악만 있다면 그게 행복함이 아닐까? 근데 그 행복은 내가 매일 맛볼 수 있거든요. 그쵸.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왜 못할까? 난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저녁에 아니면 낮에 모여서 같이 막 떠들면서 밥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음악이 그 흥을 돋궈주고 하면서 그게 너무나 그 삼박자가 그 마지막 장면이 기가 막히게 맞아. 그래서 그 장면이 나 보면서 영화가 어땠든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나 기억에 남고 그 이미지가 딱 기억에 네, 남으시구나. 항상 그리고 그 음악 또 우리 또 노래 또 엄청 잘하죠. 그 누구지? 이름 뭐더라? 제니퍼 허드슨인가? 드림걸즈에서 이제 그 비욘세 말고 노래 잘했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 네네. 그 친구가 노래를 쫙 하는 그 노래인데 너무나 거기랑 잘 어울려서 그게 그냥 딱 얘기해주는 오늘 마지막 저는 그거 마지막 장면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장면만. 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음식에 대해서 이제 뭐 원재료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건강한 맛들, 건강한 음식들 뭔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막 얘기 들으면서 내가 사실 이제 뭐 요리를 시작한 지 3-4달밖에 안 돼가지고 결혼한 지 꽤 됐는데 그치, 3달밖에 안 그치. 됐는데 약간 주춤하는 또 그게 있었거든요. 어. 벌써 3개월 만에. 어. 약간 왜냐면은 노동이니까. 그치.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게 정말 사람 사는 삶이었구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요리를 해주고 또 서로 같이 먹으면서 대화하고 그러니까 먹으면 어쨌든 대화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그렇지. 먹으니까. 그럼.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으면서 대화하는 그 기쁨, 행복이 사실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동기부여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음식을 통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연결되고 이어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되어 있다. 네. 모든 것들이. 맞아요. 그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든 네. 식재료가 연결돼서 음식으로 만들어지듯이 그렇게 되면 네.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화도 좀 재미와 인사이트를 좀 얻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네. 문화신방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계속 얘기하지만 응원과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
많이 놀러 주십시오. 네,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댓글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맞아요. 네. 추천하는 주제 뭐 이런 것도 있으면 맞아요. 메일이나 뭐 이런 걸로 또 추천해 주십시오. 네네. 다음 화에서는 더 즐겁고 유익한 문화를 신방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무리 인사 좀 드려볼까요? 네. 예수는 알지만 예수를 모르는 당신을 위해 저희가 계속 문화 신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신방러 김디 문화러버 이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함께 먹읍시다.